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인도적 관행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제디 벤스는 젤렌스키가 잔혹한 강제 동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르보프에서 자행되는 길거리 강제 징집 동영상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사악한 행위라면서 이 영상 한 편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최전선에서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려는 키예프 정권의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옴부즈만 드미트리 루비니츠도 이런 사실을 시인하며 강제 동원 기간 동안 쇼핑센터 직원들로부터도 매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숨 쉴 권리도 없다면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강제 징집센터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한 남성을 잡아 밴에 밀어넣는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게시물에 많은 유저들은 분노하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기가 막혔습니다. 징집 요원들은 길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청년을 납치했고 그 후 개는 떠나가는 밴을 쫓아갑니다. 트럼프 주니어까지 나서서 이제는 젤렌스키 정권의 치부를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강제 징집은 관행이 됐을 정도로 만연합니다. 물론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한국에서 이런 뉴스는 금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젤렌스키의 만행에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매체는 3년 동안이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에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니 가능한 건데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너무했다는 일부 한국인들의 여론을 보면 아직 이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우 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할리우드 연예인들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방송 TV2와의 인터뷰에서 스타들의 키예프 여행은 USAID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USAID는 워싱턴의 해외 정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오르반 총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스타들이 받은 돈은 수백만 유로 또는 수백만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로전 격화 이후 안젤리나 졸리, 션 펜, 벤 스틸러, 올랜더 블룸 등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2월 초 소셜미디어에는 졸리가 2022년 4월 르보프로 가는 여행 비용으로 2천만 달러를 받았고 펜, 스틸러, 블룸은 각각 USAID로부터 500만 달러, 4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스타들은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며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션 펜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키예프 방문은 자비를 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의 변호인도 그가 젤렌스키를 만나기 위해 USAID의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등 몇몇 서방 매체는 팩트체크팀이 확인해 본 결과 USAID 연루설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USAID에 대한 단속에 나서 광범위한 부패와 비효율성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기관에 90일간의 자금 동결을 부과했고 이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이관했습니다. 오르반은 인터뷰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USAID의 활동은 서방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가 미국 예산에서 재단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이전되고 그 돈은 전 세계에 분배돼 미국이 요구하는 이상, 영성, 프로그램과 특정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를 꽂았으니 이자까지 쳐서 5천억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도 젤렌스키도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그 수치는 1,820억 달러에 가깝고 여기에는 무기 제조와 미국 무기 재비축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그 원조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원전은 어디로 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매체 페더럴리스트는 미국 납세자의 돈이 우크라이나의 재고와 패션, 애완동물 용품 회사로도 흘러들어갔다고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USAID를 통해 돈이 새는데 우크라이나의 고급 패션 기업에 73만 3천 달러, 맞춤형 카펫 제조업체에 200만 달러, 특수 비스킷 제조회사에 67만 8천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또 반려견 목줄 제조업체, 반려동물 위치 추적 앱 회사 등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페더럴리스트는 USAID가 종종 이런 황당한 짓을 하면서도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USAID는 보조금이 경제를 활성화해 우크라이나의 전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납세자의 돈이 유럽의 화려한 수도와 그 너머에서 열리는 영화제와 패션 위크에서 우크라이나 사업주들과 무역사절단이 휴가를 보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2천억 달러도 아니고 실제로는 76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바이든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라 부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도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국방 조달 목록에는 미국산 망치 하나가 1만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 도심에 횡령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공무원들이 무기회사와 짜고 박격포 포탄에 배정된 4천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복무화전입니다. 영국은 올해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 명목으로 57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 돈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군산 복합체 주머니로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란 자금 세탁기는 이제 유럽 민주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이 됐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도 독일 증권거래소의 스타 학생으로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30억 유로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그의 재무장관은 군대 창고에 있는 오래된 쓰레기를 키예프에 넘기고 그 비용을 브라셀에 과다 청구하려 했습니다. 독일 신호등 내각이 붕괴된 것도 이런 정책 차이가 한몫을 했습니다. 폴란드도 사기를 쳤습니다. 바르샤바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발전기를 구입한다면서 브라셀로부터 1억 1,400만 유로를 받아냈는데 발전기 가격을 크게 부풀렸습니다. 유럽연합의 사기방지팀이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럽연합 사기방지팀은 폴란드 검찰과 바르샤바 중앙 부패 방지국과 협력해 이런 비리를 밝혀냈다면서 9,100만 유로를 토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는 공급자와 수혜자 국가가 함께 어울려 노는 일종의 탱고입니다. 체크 공화국에서는 헬프 유크레인 재단이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하여금 체크어를 학습하도록 돕기 위해 브라셀로부터 약 8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체크 검찰청은 헬프 유크레인 재단의 설립자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거대한 돈 세탁의 잔치입니다. 자기나 도울 것이지 남한테도 같이 돕자고 하는 놈들의 10중 8구는 사기꾼입니다.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난 뒤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키어 스타머 총리가 주재하는 소위 의지의 연합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의지의 연합이란 것은 키예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회담에는 스타머, 트루도, 숄츠, 투스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스타머는 유럽연합과 다른 후원국이 나서서 키예프를 지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머는 영국과 프랑스가 의지의 연합을 이끌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할 게 없는 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행동할 의향이 있는 국가는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는 그러면서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상군과 공군으로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마누엘 마크롱은 유럽 군단은 지상 상황이 안전해질 때에만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공중,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서의 일시적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마크롱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땅에는 유럽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활용해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나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오타와는 가장 잘 도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태리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는 아직 군대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이태리 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의제에 올라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의 투스크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통된 입장을 제안하지 못했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계획의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 혼란스러움과 엉성한 접근 방식은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흉측한 광경을 봤을 때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얘네들은 젤렌스키를 위로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모임을 가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군대 배치도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 한 레드라인을 건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를 규탄하면서 빠지고 있는 마당에 난쟁이들의 모임인 나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